노다지 썰전, 스노우피크 어페럴을 전개하는 감성 코퍼레이션의 미래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그야말로 화라산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지금 이 패션 업계가 전반적으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브랜드가 역성장의 늪에 빠져 있을 때 감성 코퍼레이션은 3분기에만 8.3% 성장, 영업이익률 15%라는 정말 놀라운 성적표를 받아들였죠. 네, 그렇죠. 여기에 BTS 뷰를 모델로 기용한 건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까지 나오고요. 브랜드 인지도가 수직 상승했고 이제 2026년 중국 오프라인 시장 진출이라는 거대한 이벤트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의 중국 진출, 과연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 대박의 신호탄일까? 아니면 실체 없는 과도한 기대감일까? 저는 이 탄탄한 실적과 성공적인 브랜딩,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짜인 해외 진출 전략을 바탕으로 감성 코퍼레이션이 엄청난 성장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성장세가 정말 대단하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숫자가 명백히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바로 그 눈부신 성과와 장밋빛 전망 때문에 오히려 가려져 있는 잠재적 리스크들을 우리가 더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의 뜨거운 환호가 자칫 잘못하면 거대한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경고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왜 감성 코퍼레이션의 미래를 밝게 보는지 그 근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명확한 숫자에 기반한 판단이거든요. 자, 모두가 어렵다고 아우성이던 지난 10월에요. 동종업계 경쟁사들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0% 역성장할 때 감성 코퍼레이션은 홀로 17% 성장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감이 오시죠? 네, 그건 정말 이례적인 수치긴 하네요. 11월에는 심지어 20% 중반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고가의 패딩 제품들이 백화점 매출 1일1을 번갈아 차지하면서 겨울 시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고요. 곧 100만 원이 넘는 최고가 라인까지 출시될 예정이니 4분기 20% 이상 성장과 영업이익률 20% 달성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견고한 실적이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는 BTS 뷔를 등에 업은 강력한 브랜드 파워입니다. 이걸 단순히 모델 잘 써서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면세점 구매 건수의 무려 60%가 중국인이라는 데이터가 이 파급력을 증명하고 있죠. 심지어 스노우피크의 본진인 일본에서조차 뷔 모델을 쓰고 싶다고 역으로 문의할 정도니 이건 이미 국내를 넘어선 글로벌 영향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중국 시장의 기회입니다. 2026 2월 말부터 베이징, 상하이 같은 중국 최고의 일선 도시, 그중에서도 가장 비싼 최고급 백화점에 37개 매장을 동시에 오픈합니다. 시작부터 우리는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못 받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이미 중국 내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요. 2028년까지 중국에서 현재의 코롱 스포츠 수준으로 성장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 것이라 확신합니다. 말씀하신 그 화려한 계획의 이면을 좀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의 근본적인 리스크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째, 이 사업의 본질, 바로 라이센스 비즈니스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노우피크 어페럴은 감성 코퍼레이션이 직접 소유한 브랜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라이센스죠. 일본 본사로부터 판권을 빌려와서 전개하는 사업이죠. 중국은 10년, 그 외국가는 5년 단위 비략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모든 게 불확실해지는 이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시작하는 겁니다. 최근에 라이센스 비용률, 그러니까 로열티가 소폭 올랐다는 점도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에 분명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둘째, 모델 계약의 불확실성입니다. BTS V라는 슈퍼스타와의 계약, 이게 1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재계약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만에 하나 불발된다면 지금 쌓아올린 브랜드 이미지에 얼마나 큰 타격이 오겠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회사 내부에서조차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는 현지 톱 모델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뷰 효과가 중국 대륙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 자체의 극심한 변동성입니다. 과거 사드 사태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치적 리스크는 물론이고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애국 소비, 거차의 열풍을 등에 업은 현지 브랜드와의 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최고급 백화점에 37개 매장을 낸다는 계획, 물론 멋지죠. 하지만 그게 곧바로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초기에 투입될 그 막대한 투자 비용이 그대로 리스크로 돌아올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바로 그 리스크들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죠. 특히 중국 시장 성공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건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미 면세점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 브랜드에 열광하는지 데이터로 확인이 끝난 상태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진출 전략의 디테일입니다. 처음부터 일선 도시, 그것도 타이그리 같은 최고급 쇼핑몰과 백화점 입점을 고집하는 것은 단순히 매장을 많이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를 단숨에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려는 아주 계산된 선택이라는 거죠. 어중간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최고급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게다가 최근 스노우피크 차이나 법인이 정리되면서 내년부터는 온라인 사업까지 직접 전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간 유통 없이 직접 소비자와 만날 수 있게 된 건데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입니다. 네, 그 전략이 영리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성공의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코롱 스포츠를 직접 언급하셨는데 코롱 스포츠가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 최고의 스포츠 유통그룹인 안타라는 막강한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안타는 단순히 큰 회사가 아니라 중국 전역에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위협할 정도의 유통망을 가진 그야말로 공용 기업입니다. 그 정도의 파트너십 없이 과연 코롱 스포츠만큼의 성공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감성 코퍼레이션의 중국 파트너가 그 정도의 유통망과 자금력, 마케팅 역량을 가졌는지 아직 시장에서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또 한국 프리미엄이라는 후광 효과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중국 소비자들은 굉장히 빠르고 냉정합니다. 현지 브랜드들이 무서운 속도로 품질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한국에서 온 핫한 브랜드라는 인식만으로는 장기적인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BTS 뷰 효과를 단순한 모델 의존도로 보는 것 자체가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광고 모델 한 명 잘 썼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경쟁사들이 줄줄이 역성장하는 혹한기에 감성 코퍼레이션을 홀로 성장시킨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 효과를 아주 영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작년 광고 선전비가 85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TV 광고비 25억 원을 올해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광고비를 줄였군요. 네, 대신 BTS 뷰의 영향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공항, 면세점,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집중해서 올해는 광고비를 70억 원 내외로 오히려 줄였죠.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광고비는 줄였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꼈다는 게 아닙니다. 낭비되는 광고 없이 가장 효과적인 채널에만 정확히 돈을 쓰고 있다는, 마케팅을 거의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런 역량이야말로 중국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그 마케팅 효율화는 분명 칭찬할 만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 스노우피크 본사에서 뷰 모델을 쓰고 싶다고 문의했다는 사실이 과연 스노우피크 어페럴의 제품 경쟁력을 인정한 것일까요? 아니면 뷰라는 글로벌 슈퍼스타의 인기를 탐낸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브랜드 자체의 힘이라기보다는 모델의 후광에 기댄 측면이 훨씬 크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1년 뒤에를 생각해야 합니다. V와의 재계약이 불발되거나 혹시 다른 모델로 교체되었을 때 지금의 이 폭발적인 반응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요? 플랜 B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아직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처음 시장에 진입할 때
특히 중국처럼 거대한 시장에서는 단기간에 브랜드 인지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합니다. BTS V는 그 역할을 200% 해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얻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제품력과 브랜드 스토리를 차근차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다음 단계겠죠. 처음부터 모델 없이 제품력만으로 승부하라는 건 소총만 들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첫 1년은 V의 후광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시장에 안착하고 그 기간 동안 브랜드 자체의 패를 만드는 것이 회사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죠. 그 전략이 성공한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최상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만약 1년 뒤에 모델이 바뀌고 매출이 꺾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미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중국 매장들이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중국 외에 확실한 성장 동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저는 좀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중국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도 저는 기회에 가깝다고 봅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은 중국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성장할 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만 봐도 아직 성장 여력이 충분해요. 예를 들어 연매출이 20억 원에 불과한 신발 부문은 내년에 이태리 기술을 도입하고 유명 디자인 회사와 협업해서 본격적으로 키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백화점 가방 부문에서 1등을 하고 있는 백팩을 비롯해서 모자, 액세서리 같은 패션 용품의 비중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회사에서 제시하는 국내 목표 매출만 4천억 원 중반대입니다. 이건 중국 사업을 제외하고도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보고 있어요. 즉, 중국 사업은 거대한 플러스 알파일 뿐 중국이 혹시라도 흔들린다고 해서 회사의 근간이 흔들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사업의 성공을 너무 쉽게 낙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발 시장만 해도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공룡들이 버티고 있는 그야말로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시장 중 하나입니다. 이태리 기술을 도입하고 디자인 협업을 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과거 사례를 봐야 합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의 다른 사업이었던 액티몬, 보조 배터리 사업, 한때는 시장 1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하지만 올해 매출은 90억 원으로 급감했고 영업이익률도 15%에서 5%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는 사업 다각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싱가포르, 필리핀 같은 동남아 진출료,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그야말로 가능성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로서는 기댈 곳이 중국 외에는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그 액티몬 사업의 부진은 오히려 지금의 성공을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고 봅니다. 여러 사업에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깨닫고 어페럴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신사업에는 리스크가 따르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리스크를 예측하고 관리하며 결국 성과를 만들어내는 능력, 즉 경영 능력입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은 다른 어페럴 기업들이 재고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때 첫 시즌에 60% 이상의 판매 소진율을 기록할 정도로 뛰어난 재고 관리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마케팅, 최고급 상권부터 공략하는 체계적인 시장 진출 전략까지 지난 몇 년간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시장에 충분히 증명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능력은 어디까지나 국내 시장과 일부 아시아 면세 시장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판인 중국 본토에서도 그 성공 공식이 통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국 시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곳입니다. 지금의 기대감은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불빛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다소 위태로워 보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이 최근 보여준 성과와 성장세는 분명 인상적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화려한 불빛 이면에 존재하는 명확한 리스크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언제든 정치적, 경제적 변수로 흔들릴 수 있는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 특정 슈퍼스타 모델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의존도, 그리고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라이센스 사업이라는 구조적 한계. 이 세 가지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2028년의 청사진은 아직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기대감에는 이러한 리스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다소 과열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든 사업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리스크를 관리하며 성과를 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은 지난 몇 년간 다른 패션 기업들이 하지 못했던 뛰어난 재고 관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교한 마케팅, 그리고 체계적인 시장 진출 전략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시장에 명확히 증명해 왔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서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로컬 강자를 넘어 진정한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막연한 우려에 발목 잡히기보다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기회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기업의 미래를 두고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은 참 흥미롭습니다. 결국 감성 코퍼레이션이 2026년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어떤 첫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될지가 향후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에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감성 코퍼레이션은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공 신화를 새롭게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높은 기대의 벽에 부딪히게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흥미진진한 도전을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